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역의 이슈를 알아보고 시민들의 민원을 들여다보는 동네결사의 김기보입니다. 오늘 동네결사에서는 광주공항과 광주 송정역의 주차난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차를 못해서 몇 번을 도는지 모르겠어요. 바쁜데. 이 주차 부정 문제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공급적인 측면이 있고 하나는 수요적인 측면이 있어요. 공급적인 측면에 공급면을 늘려야 되는데 지금 사실은 공급면을 토지 확보 때문에 어렵은데, 다행히 이제 송정역 같은 경우는 복합 환승센터에 들어갈 부지가 있기 때문에 그 주차장 부지가 거기에 이제 지상으로 입체로 이제 주차 건물을 이제 세우는 건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수요적인 측면인데 수요 억제를 해야 되는데 그건 결국 비용이거든요. 주차 비용을 올려가지고 타 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게, 즉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해서 접근해라 하는 측면에서 이제 비용을 올리는 건데, 결국은 그것은 이제 이용자에게 조금 불편함을, 또 비용적인 측면에서 호주머니가 가볍게 해지는 그런 측면이 있다고 봐야겠죠. 주차할 공간이 없어가지고 불법 주정차 한 적이 많아요. 주차 요금이 인근 지역 KTX 송년역과 비교해봤을 때도 거기는 하루 일일 10,000원인데 저희들은 6,000원입니다. 거의 한 40% 정도 저렴하다 보니까 차량을 많이 가지고 오게 된 그 원인이 되겠습니다. KTX 호남선 개통 당시에는 광주 송정역이 1만 명 정도로 수요 예측을 해서 건설이 됐고, 또 당시에는 광주역과 광주 송정역이 KTX가 양분화돼 가지고 운행을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수요 예측 면에서 그 통합 운영되면서 좀 부족한 부분이 있고요. 또 SRT가 2016년 말에 추가로 운행이 되면서 그런 현상들이 더 가중이 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주차장에 자리가 없어서 주변에 주차한 적이 있는데 벌금을 낸 적이 있어요. 광주 송정역 그리고 인접 지역의 주차장이 충분하지 못해 교통 혼잡이 연일 일어나고 있는 실태입니다. 예, 주차 타워는 지금 현재는 저희들이 아주 검토 단계에만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기존에 저희들이 작년부터 시행되는 직원 주차권 해수, 그다음에 주차 공간을 짜투리 공간을 확보한 후에 그다음에 주차 동선 체계, 이걸 저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용객분들은 광주공항 현재 주차 공간이 협소한 걸 이해를 하시고 대중교통을 꼭 이용해 주시면 저희 바람입니다. 네, 역사 뒤쪽에 하천과 유유 부지를 활용해서 200면의 제2주차장을 설치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쪽을 이용하시게 되면 고속열차 이용객이 그 남쪽 신덕 통로를 이용해서 고속열차를 바로 탈 수 있는 또 편리성이 있습니다.
주차 문제는 사실상 이제 그 광주 송정역 같은 경우 승객이 매년 한 56.1% 정도 증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주차장 부족뿐만 아니라 역사도 굉장히 협소하고 대합실도 협소해서 시민들의 불편이 굉장히 커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빨리 해소해야겠다는 생각은 시가 가지고 있습니다. 네, 최근 광주 송정역과 광주공항은 나날이 이용객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역과 공항에 들어서는 순간 불편함이 뒤따릅니다. 주차장 규모가 이용객의 수요를 감당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광주 송정역과 광주공항의 주차난에 대한 이야기 김지연 변호사와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뭐 송정역과 광주공항을 자주 이용하시는 분이면 누구나 한 번 정도는 경험을 하셨을 텐데 지금 주차난 때문에 다들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변호사님도 혹시 뭐 이용해 보셨나요? 네, 그렇습니다. 저도 네. 이제 뭐 KTX나 광주공항을 한 번씩 이용을 하기 때문에 네. 주차를 하기 위해 이제 돌아본 적이 있었는데요.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주차가 어렵다는 거를 생각해서 조금 일찍 출발을 하고 또 네. 이제 일찍 돌아보려고 하지만 가끔씩은 결국엔 이 주차 자리를 찾지 못해서 돌다가 출발 시간에 좀 임박해서 겨우 네. 기차를 탔던 적도 있었습니다. 이런 차량 운전자라면 누구나 이 주차 문제로 불편을 느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우선 송정역부터 이야기를 좀 해볼 텐데요. 송정역에 주차난이 있다 보니까 송정역으로 이렇게 진입하는 그쪽 인근 도로가 지금 차량들로 많이 붐비고 있다면서요. 네, 안타깝게도 좀 그런 상황들이 자주 유발이 되고 있습니다. 역 주차장 입구에 보면 만차를 네. 알리는 안내 표지판이 막혀져 있었고요. 네네네. 또 그렇게 되면은 이제 줄지어선 차량들이 도로를 점거하다시피 하는 상황이 네. 종종 발생합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역 바로 앞에 있는 도로에서는 교통 경찰들이 캠코더 촬영으로 주정차 단속을 네.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비상등을 켜놓은 채로 네. 이제 정차한 차량들과 이를 피해가는 차량들로 인해서 심각한 교통난이 유발이 되고 있습니다. 네. 다른 주차장 이용객들이 빠지고 나서 이제 주차를 하려고 주차장 입구에서 계속 대기를 하는 네. 이런 차량들로 주차장뿐만 아니라 인근 도로까지 붐비고 있는데 지난해 12월이죠. 송정역에서는 제2주차장을 건설을 했습니다. 그런데 뭐 제2주차장을 이렇게 신설했음에도 주차난이 계속 뭐 되는 거는 마찬가지인가요? 네, 이 제2주차장이 신설이 됐음에도 네네. 불구하고 막상 이용객들은 이 제2주차장이 신설이 됐다는 사실을 모르시는 분들도 네. 상당수 존재합니다. 뭐 더군다나 그 존재를 아는 분들 같은 경우에도 네. 이 제2주차장이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 찾기가 굉장히 힘든 상황인데요. 네네. 저도 이제 급한 상황에서 한번 찾아보려고 했는데 이 제2주차장으로 가는 이정표가 어디 있는지 눈에 네. 잘 안 띄는 뭐 그런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이 최신 업데이트가 된 내비게이션을 네네. 통해서 골목골목을 돌아서 이제 그렇게 해서 들어간 경우가 있었고요. 네. 저만 못 찾은 건가 했었는데 네네. 주변에서도 그런 이야기들 많이들 하시는 걸 들었습니다. 네. 어떤 분은 이 제2주차장을 찾다가 아파트 주차장으로 들어가시는 분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제1주차장은 광주 송정역 바로 옆에 이렇게 위치하고 있는데 제2주차장은 사실 송정역 그 철길 건너편에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아무래도 이용객들이 뭐 찾는데 불편함을 느끼고 계시는 것 같은데 그런데 이렇게 이 주차장을 찾기 힘들어서 인근 아파트 주차장으로 들어간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다면 해당 아파트에 거주하시는 이런 분들도 뭐 상당한 불편함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네, 아무래도 그런 상황입니다. 얼마 전 한 신문에서 취재를 한 결과에서도 뭐 실제로 송정역 이 주차장 네. 인근의 아파트 주민들이
이 주차장이 생긴 후부터 오히려 그 주차장과 가까운 이 아파트에 몰래 주차를 하고 가시는 분들이 굉장히 네. 많아져서 오히려 송정역과 더불어서 주차난이 더 심해지게 됐다. 뭐 이런 불만을 토로했다고 합니다. 네. 특히 뭐 주말이나 이런 때에는 아파트 주차장이 전쟁터를 방불케 한다고 하는데요. 이런 내용의 기사가 실릴 정도로 네. 현재 그 아파트 주민들의 그런 불편함들도 심각한 상황입니다. 네. 결국은 이러한 주차난이 결국 도로 정체로 이어지고 또 교통사고까지 유발하고 있는 그런 실정인데요. 네. 관할 기관인 광산구청 교통지도팀 김정표 단속 총괄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장 단속과 주차장 증설 두 가지인데요. 우선 현실적으로 불법 주정차에 대한 단속이 문제예요. 거기에는 지금 우리 일개조 2명을 항시 수시 단속을 하고 있고 고정식 카메라 3대를 설치하여 지금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주차난으로 인한 뭐 결국 답답한 이런 상황이 광주 송정역뿐만 아니라 광주공항에서도 일어나고 있다고 하는데 어떻습니까? 네, 광주 송정역의 경우에는 이제 이 신설 주차장까지 포함해서 600대를 넘는 수용할 수 있는 그 넓은 규모이기는 하지만 광주공항 주차장은 이보다 훨씬 더 넓은 948면에 이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이 광주공항의 주차장이 만차였던 일수를 세어보면 200일이 넘었다고 합니다. 네. 주차장의 만차 기간이 200일이 넘었다면 뭐 1년으로 따지면 절반 이상이고 그렇다면 뭐 거의 매일 뭐 만차 상황이라고도 볼 수가 있는 것 같은데요. 근데 광주공항은 뭐 주차장이 그렇게 부족하다라는 것을 좀 느껴보지는 못했던 것 같은데 언제부터 이렇게 만차 현상이 발생한 건가요? 2007년 정도에 이 무안공항으로 국제선이 넘어가면서부터 무안공항과 이 통합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뭐 그때 이제 시설 투자가 좀 제대로 이루어졌다면 뭐 좀 더 나아지지 않았을까 이 생각이 드는데 최근에 이제 이용객들이 많이 늘어난 이유는 제주로 가는 이용편들이 늘었기 때문입니다. 이 제주로 가는 항공편 이용객들과 이 KTX 이용객들이 급증하면서 이 근처 자체 그 주차 차량들이 굉장히 많아지게 된 것인데요. 이 지난달 21일에 광주공항이 밝힌 바에 따르면 광주공항 이용객은 이제 2016년 161만 명에서 2017년 194만 명으로 21%나 증가했다고 합니다. 즉 광주공항의 이용객 자체가 늘어나면서부터 이 주차난이 심해지게 된 것이죠. 네. 뭐 공항 이용객이 늘어났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또 환영할 만한 그런 이야기인데 결국은 한정된 이 주차 시설이 문제라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네. 광주공항 주차 현황에 대해서 한국공항공사 광주지부 조정석 운영팀장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또 그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그 이전에는 여유가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작년부터 급격하게 저가항공사 취항을 하면서 많이 늘어나게 되던 그 아울러서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현저하게 따라가지 못하는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저희들 해결책을 노력해서 저희 공사에서는 뭐 직원 주차권 해수라든가 구내 도로라든가 그다음에 주차장 일부를 주차장으로 조성하기 위해서 다양한 노력을 하였습니다. 그러다 그래도 상당히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금 그 근본적인 원인은 이제 주차 요금이 인근 지역 KTX 송년역과 비교했을 때도 거기는 하루 일일 10,000원인데 저희들은 6,000원입니다. 거의 한 40% 정도 저렴하다 보니까 여행객들이 근본적으로 이제 자가 운용을 많이 하다 보니까 주차요금이 당연히 싸다 보니까 그 택시 요금보다 저렴하다 보니까 차량을 많이 가지고 오게 된 그 원인이 되겠습니다. 네, 최근 몇 해 전부터 광주공항이 뭐 상당히 붐비고 있다 이런 이야기인데요. 그 부분이 이제 저가 항공사가 취항하면서 이용객들이 늘어났다 이런 이유가 있는데 뭐 꼭 그런 이유도 하나가 될 수 있습니까? 네, 아무래도 연관이 있습니다. 2007년에 무안공항으로 이 국제선이 이전이 되면서 광주공항에서는 국내선만 취항을 하고 있는
뭐 네네.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최근에 이 광주공항에서 저가 항공사들의 취항이 좀 늘면서 광주공항을 출발하는 하루 19편의 항공기 중에서 제주 노선이 17편이나 됩니다. 특히 이 제주 노선의 취항 확대로 인해서 지역민들 같은 경우는 저렴하게 제주 여행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네. 좀 확대된 상태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2008년 이후에는 연평균 이용객이 한 3%씩 증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 이 제주로 여행을 즐기려고 하는 광주 시민들이나 이 지역민들이 늘어나면서 이 광주공항의 이용객 자체가 많이 늘었고 그 원인은 이제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는 저가 네네. 항공사 이 취향이 늘었던 이유가 여기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지금 광주공항 주차장은 약 한 900여 대의 차량을 수용할 수 있는 그런 규모인데요. 근데 연간 200일 넘게 이렇게 만차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 이 저가 항공 취향이 늘어났다고만 볼 수가 없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네, 다른 원인도 존재하긴 네. 합니다. 광주공항에 저렴한 주차 요금이 그 원인이 네. 아닌가 뭐 이렇게 얘기가 있기는 한데요. 광주공항의 일일 주차 요금 자체는 6,000원으로 인근 KTX 광주 송정역의 일일 주차 네. 요금인 10,000원에 비해서도 40%가 저렴한 요금입니다. 광주공항 측에 따르면 이 공항 이용객이 아닌 운전자들도 이곳에 네. 장기간 주차를 하게 되면서 뭐 그런 경우들도 이제 빈번하다 보니까 더 주차난을 유발하는 것들도 있고요. 또 이 공항 이용객들은 이제 타지로 가는 이용객이다 보니까 네. 90%가량이 제주 노선 이용객입니다. 네. 목요일이나 금요일부터 장기 주차 차량이 이제 늘어나게 되면서 주말과 공휴일에 네. 주차장의 이용이 사실상 어려운 실정이 된 것이죠. 이런 상황이 연일 반복되다 보니까 주차난은 갈수록 심화가 되고 이런 것들이 해소는 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네, 광주공항을 운영하는 곳이 한국공항공사 광주지사입니다. 네. 지금 이제 조금 전에 이 광주공항의 주차난의 이유 중에 하나가 저렴한 주차 요금 때문에 이 주차난을 좀 가중하고 있다. 뭐 이런 부분 때문인지 광주공항의 주차 요금을 50% 정도 인상을 한다라고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주차 요금을 올려서 주차난을 해결하겠다라는 이런 방안은 어떻게 보면 이용객 입장에서는 그리 뭐 달갑지 않은 그런 내용인데요. 주차료를 인상함으로써 주차난을 해소할 수 있습니까? 네, 이 부분은 좀 두고 봐야 알 것 같기는 네. 합니다. 이제 이용객들 같은 경우에는 이 주차 요금 올라가는 것들로 인해서 주차를 좀 더 꺼리지 않을까, 네네. 뭐 이런 측면들을 좀 노린 것인데요. 이용 요금 자체가 50%를 인상한다 하더라도 사실 그렇게 부담되는 이용 요금은 아니다 보니까 조금 더 두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또 이 한국공항공사 광주지사가 이 요금 부분 외에도 이제 다른 부분들로 네. 조금 주차난을 한번 해소해 보고자 지금 하고 있는데요. 제1주차장과 2주차장을 좀 통합해서 네네. 운영을 해가지고 주차 면적을 좀 확대할 수 네. 있는 방안이 있지 않나 이것들도 조금 생각을 해보고 있고 이 주차 요금 조정 이외에 카쉐어링 전용 주차 공간을 도입함으로써 네네. 조금 더 이제 차량이 이제 들어오는 양을 조금 더 줄여보고자 하는 네. 뭐 그런 내용의 주차장 혼잡 완화 방안을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이 공항공사는 2008년도 이후로 이 광주공항 활성화 차원에서 인하했던 주차 요금이었던 네네. 건데요. 이게 결국 현재는 어느 정도 활성화가 됐기 때문에 이걸 원래대로 네. 돌리는 것에 좀 불과하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 5시간 미만 주차 요금에 대해서는 현행대로 유지할 계획이라고 하니까요. 네. 기존 2개 노선이던 시내버스 노선을 뭐 2개 더 증설하는 방안과 함께 조금 광주시와 운송 사업자가 많은 협의를 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광주시도 이런 주차난의 심각성에 대해서 뭐 인지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네. 광주시 교통정책과 윤창모 철도정책 담당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체개발 사업은 나와 있습니다. 자체개발 사업은 이제 코레일에서 이제 국토부와 코레일에서 이제 자체개발 사업을 제시한 안은 있는데 그 안이 그 당초 복합환승센터에 비해서 규모가 협소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그 복합환승센터보다 더 많이 예를 들면 주차장 같은 경우에 당초에 그 복합환승센터는 한 750명 정도 확보할 것을 목표로 지금 그 계획이 세워졌었는데
그 코레일이나 국토부에서 제시하고 있는 자체 개발 사업 내용을 보면 주차면 수가 1,500면 정도 돼요. 근데 이제 시에서 판단하기로는 그것도 좀 부족하지 않느냐. 왜냐하면 송정역 같은 경우는 앞으로도 호남 고속철도 2단계 사업이 있잖아요. 2단계가 개통이 되면 공항을 거쳐서 이제 목포로 가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그 이용 인원이 지금보다 훨씬 더 많아질 것이다. 그래서 그 주차면 수를 2,000면 이상 확대를 하고요. 그리고 기타 이제 지원 시설들을 좀 그 안에 넣어서 그 자체 개발 사업을 좀 획기적으로 확대를 하는 것을 지금 협의를 하고 있고, 그것과 별도로 이제 역사 내가 이제 그 대합실이 있는데 굉장히 협소하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확대하는 바가는 이제 국토부와 별도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네. 광주공항과 광주 송정역은 어떻게 보면 우리 지역의 대표적인 이런 교통 시설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광주시도 뭐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런데 뭐 이런 주차난을 완전하게 해소하기까지는 아직 이런 과정들이 좀 더딘 부분이 있다라고 네. 이렇게 이용객들은 느끼실 텐데, 그런데 이번에 이 계획을 이제 광주시가 수정을 하면서 지금 당초 계획안에 있던 이 환승터미널은 제외를 하고 지금 수정안이 지금 나온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네, 실제로 당초 계획과 비교했을 때 이 환승 터미널 부분은 네. 지금 빠진 상태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역사, 그러니까 역에서의 그 혼잡함은 조금 어느 정도 해결이 될 수 있을지언정 이 광주 시외를 연결하는 환승 터미널의 기능은 당장 네. 기대하기 어려워진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러니까 결국은 뭐 주차 타워를 더 뭐 늘린다든가 네. 환승센터를 뭐 건립하고 이런 부분으로 주차난을 해소하겠다 뭐 이런 계획인데요. 그런데 이런 시설의 증설만으로 이런 주차난이 과연 해결이 될지도 또 좀 의문이 드는 부분입니다. 광주 송정역 그리고 광주공항의 이 주차난에 대한 이야기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데요. 사실 이용객들이 뭐 지하철이라든가 버스 이런 대중교통들을 좀 많이 이용하시면 이런 주차난이 좀 많이 해소될 거라는 그런 기대도 해보는데, 변호사님 보시기에는 이 주차난을 좀 해소하기 위해서 어떤 좀 노력들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네. 진정한 해소 방안이 뭘까 조금 생각을 해봤는데요. 단순히 주차 공간을 늘리거나 뭐 주차 공간에 대한 뭐 다른 부분들, 시설적인 네. 부분들을 뭔가 좀 바꾸려고 하는 것만으로는 해결이 안 되지 않을까. 네. 뭐 주차 요금의 부분도 사실 50% 인상만으로는 저희에게는 그래도 비교적 네. 부담이 되지 않는 주차 요금이기 때문에 그것만으로는 해소하기 어려운 측면이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좀 생각을 해보면 현재 고속버스 터미널 같은 네. 경우는 경유하는 버스가 굉장히 노선이 많습니다. 네. 또 중심지에서 멀지 않다 보니까 광주 시내 곳곳에서 접근이 좀 용이한 편인데요. 이 송정역과 광주공항 같은 경우에는 광주 시내 중심지에서 좀 상당히 거리가 있는 네. 편이고요. 또 이곳으로 가는 그 노선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한정적이기 때문에 그런 접근성의 부분들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지하철역이 있기는 하지만 이 지하철 노선 자체도 하나뿐이긴 하고요. 네. 또 이 지하철 노선을 이용할 수 있는 뭐 그러한 그 연계성 이런 부분들도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결국 그런 이유들로 인해서 일반 시민들이 좀 더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는 수단인 자신의 차량들을 가지고 네. 주차를 하려고 하는 뭐 그런 결과에 이르는 거죠. 결국 이 대중교통의 편의성이나 연계성 이런 것들을 높임으로써 네. 승용차보다 대중교통망을 이용하는 그 이용객들을 좀 더 높인다면 자연스럽게 이런 주차난들이 해소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네, 광주공항과 광주 송정역의 주차난은 지역민이라면 누구나 그 심각성을 알고 있고 또 해결이 시급한 현안 가운데 하나입니다. 관련 기관은 해결을 위한 적극적인 의지가 필요하고, 그리고 시민들은 대중교통 이용에 생활화가 함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불편함이 줄어드는 광주공항과 광주 송정역이 되길 바라며 오늘 동네 결사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도처도 2호선이 되면 1호선 플러스 2호선 시너지 효과가 올 것이다 한다지만 이것은 추상적인 계산이다. 이제
순환 경제가 좀 이루어질 수 있지 않을까. 한쪽으로 집중돼 있는 그런 어떤 그 시민들의 발길이나 이런 것들이 좀 분산적으로 이루어지면서